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순의 탑리그 S60 전동 슬라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내공도 중요한데 장비빨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이 장비빨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영상을 잘 촬영할 수 있을지 전동 슬라이더 그리고 이제 소니 카메라의 미러리스의 원격 줌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엑순의 탑리그 S60이라는 전동 슬라이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대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전동으로 슬라이더가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이 그냥 수동으로 하는 슬라이더를 그동안 써왔거든요. 왜냐면 전동 슬라이더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옆에 뭐 달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아지고 무거워지고 이게 짐이 돼가지고 안 썼는데, 얘는 굉장히 가볍게 슬림하게 나온 굉장히 가벼운 전동 슬라이더입니다. 일단은 이 스펙을 보면 S40, S60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다른 차이가 없고요. 길이 차이하고 무게 차이는 0.1kg. 그러니까 스펙상 동일한데 길이 차이가 거의 뭐 한 두 배 정도 나요. 이게 225랑 425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길이 차이가 두 배인데 무게 차이도 두 배 났으면 고민을 했겠지만, 얘는 그 무게 차이는 거의 없는데 길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를 구입하실 분들은 가급적 긴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긴 슬라이더는 AB 이 포지셔닝 설정을 통해서 짧게 쓸 수 있는데 짧은 거는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슬라이더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짧은 걸 사냐? 휴대성 때문에. 근데 이 제품 자체는 60이라고 해도 굉장히 얇고 슬림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도록 긴 거 사세요. 그래야 후회를 안 합니다. 그리고 AB 조절도 가능하지만 미세하게 속도 조절도 되기 때문에 쓰는 맛이 있어요. 일단은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요,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안 봐도 그냥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 뭐 온오프, AB 모드, 포지셔닝,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모드, 스타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림만 보고도 되고요. 한 번만 눌러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락차이나에서 이렇게 번역 매뉴얼을 올려놨기 때문에 락차이나에서 구입하시고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 번역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제가 가볍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벼운데 굉장히 저소음이기 때문에 이게 전동 슬라이더지만 소음이 없으니 영상 촬영할 때 소음 되게 중요하잖아요. 소음 없어서 부담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정숙해요. 배터리 소모도 적은데 정숙한데 부드럽게 되는 전동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는요, 유전원을 연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MPF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전력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배터리를 거의 안 먹으니 굳이 얘를 유선으로 꼽을 이유가 없이 이 MPF 배터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MPF 배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작은 이 MPF 배터리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는 조금 큰 제품이긴 한데, 요렇게 얇은 거, 이 얇은 거 2800 암페어짜리, 미리암페어짜리, 2800 미리암페어짜리 얘를 얇잖아요. 이게 얇은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꼽아주시면 얘로도 뒤집어 쓰고 충전한다, 아니, 사용한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큰 더 배터리가 있긴 하지만 이 휴대성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작은 것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전력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전동 슬라이더다. 일단은 전동 슬라이더는 이렇게 움직일 때 시작할 때가 끝날 때가 약간 덜컹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작과 정지 메커니즘이 부드럽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한번 딱 누르면 덜컹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스무스하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도 스무스하게 멈추는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루프 모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말로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루프 모드. 내가 어떤 제품을 촬영할 때 이게 그냥 펜 모드여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갈 수도 있지만 각을 바꿀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한번 쫙 훑어주는 초점 촬영 모드와 파노라마 촬영 모드가 갈립니다.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점 촬영 모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촬영이 되는 거고, 주인공을 촬영해 주는 거죠. 파노라마 촬영 모드는 이게 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가 제품을 찍을 거다, 그때는 초점 촬영 모드, 풍경을 찍을 거다, 그때는 파노라마 촬영 모드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품 촬영에 이 슬라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점 촬영 모드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러면 어렵냐? 아니, 쉬워요.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노브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끝끝에 있어가지고 이걸 풀어가지고 이거를 초점 조절 모드냐 파노라마 모드냐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초점 촬영 모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제가 전동 줌이기 때문에 줌 레버를 이용해서 줌도 좀 같이 넣어줬어요. 줌을 넣었다 뺐다를 해주니 초점 촬영 모드가 단조롭지 않고 조금 더 뭔가 입체적으로 줌밍을 빡 들어갔다가 다시 팍 나왔다가 클로즈업을 적절히 써주면은 제품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초점 촬영 모드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파노라마 촬영 모드는 뭐냐? 주인공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흩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주인공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싹 훑어주는, 이게 회전하는 각이 가운데가 중심이 아니라 바깥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루프 모드의 파노라마 촬영 모드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 확실히 느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제품 수평만 되느냐? 아니에요. 수평 수직의 하중이 다른데 당연히 수평은 4kg까지니까 훨씬 좀 더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사용할 때 이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수직도 2.5kg라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미러리스 워낙 가볍잖아요. 그래서 작은 미러리스의 가벼운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평, 수직 참고하셔가지고 뭐 대각선 당연히 잘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유선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쓰진 않았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것들, 이게 조작이 좀 어려웠으면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썼을 텐데, 굳이 외부 인터페이스로 편하게 쉽게 되는데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왜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은 있는 거 확인했지만 실제로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은 이 슬라이더를 사용할 때 긴 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끝끝으로 이동했을 때 무거워서 처지면 어떡할까? 그런 걸 방지하는 게 바로 이 지지봉인데, 이렇게 슬라이더 지지봉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삼각대에다가, 엄청 대단한 삼각대가 아니어도 돼요. 기본 삼각대에다가 이 슬라이더 지지봉을 고정해주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끝끝에 포지셔닝이 도달했을 때에도 이게 수평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수평이 아니라 세로로 약간 기울어진 뭐 이런 것들을 쓸 때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액세서리도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요, 뭐 그냥 삼각대에도 고정할 수도 있지만 옆에다가 뭐 매직함을 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 외부 연결 포인트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 특히 아래쪽에는 이렇게 그 4분의 1이랑 8분의 3짜리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삼각대에 맞춰서 이걸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액세서리에 보레드가 있는데, 보레드도 이 탑리그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뭐 다른 보레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걸 이제 깔맞춤해서 이런 사이즈까지 잘 맞춰진 보레드를 원하신다면 이 탑리그의 보레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링크 남겨드리는 곳에 추가 옵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위에서 한번 제품 보도록 할게요. 박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싹 넣어서 다니면 돼요. 이게 되게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넣어서 가지고 다니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전동 슬라이더 위에다 보레드 이렇게 결합해놨는데 보레드는 당연히 빠집니다. 이거 빠지면 진짜 엄청 작아요. 얇아요. 얇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좋아요. 그 휴대성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 제가 얇은 거 껴놨으니까 진짜 얇은 거 보이실 수 있죠. 바닥에 이렇게 고무가 있고 얘가 이렇게 높이 조절이 이렇게 살짝 됩니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 때 이걸로도 이렇게 살짝 풀어서 높이 조절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뒤뚱뒤뚱 거리지 않거든요. 이걸로 한번 전원을 딱 키면은 자동으로 얘가 포지셔닝을 한번 잡아요. 일단 자동을 켰죠. 이제 포지셔닝 한번 잡고요. 저는 지금 원래 사실 제가 켜놨던 거라서 여기서 이게 루프를 이용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멈추고 이게 얘가 지금 이제 포지셔닝을 한번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한번 잡은 거고 갑니다. 속도 조절 요거 누르면 속도 조절이 이렇게 돼요. 천천히 빠르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면 이거를 이렇게 조절해 주면은 풀고 풀면 요렇게 이렇게 가능해져요. 이게 가능해지면 뭐가 되냐면 얘가 이렇게 딱 되면은 이 각이 변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싫을 때는 중앙에 놓고 중앙에 놓으시면 여기 이렇게 딱 중앙에 눈금을 보고 거기서 잠궈 주시면 그때는 그냥 펜 모드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조작이 가능해요. 이게 가장 큰 매력적이라는 거고요. 제가 소니 미러리스에 왜 전동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소니 미러리스하고요 전동 슬라이더만 있으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니 미러리스 시스템과 전동 슬라이더의 만남. 자, 일단은 달리줌이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슬라이더로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무선 리모컨으로 줌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달리줌이 되는 거죠. 옛날엔 달리가 있어야 됐고요. 거기서 이제 한 명은 줌을 하고 한 명은 포커스 플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명 달리 밀고 한 명은 줌을 바꾸고 한 명은 포커스를 바꾸고 세 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소니 미러리스를 쓰면은 1인 촬영자가 이런 거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달리줌. 옛날에 인물 촬영을 이걸로 했더니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손으로 다 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전동 슬라이더하고 같이 쓰니까 이게 그냥 쉽게 되네요. 이거 하려고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일단은 알파7 C2에다가 이제 SEP1020 G 렌즈를 껴줬어요. 이게 크롭 렌즈인데 알파7 C2하고 알파7 마크4는요 4K 60프레임C에 슈퍼 35mm 동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롭 바디가 되는 거예요. 크롭 바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크롭 될 거면 풀프레임 렌즈가 아니라 크롭 렌즈를 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요 영상에 저 아래쪽에 저기 보시면은 APS-C 크롭 모드가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즈는 SLP1020G를 사용했어요. 1635G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60프레임 하면 크롭 돼요. 그렇기 때문에 60프레임에서 크롭되지 않는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 알파9 2라든지 아니 알파9 마크3라든지 뭐 R5라든지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은 1635G 그게 아니라 C2랑 M4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1020G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 소니의 SMO 설계가 만족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각을 바꿔도 초점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의 옵션을 보면은 원격 줌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리모컨을 사용을 할 때에 줌이 되는 속도를 알려주는 건데, 일단은 뭐 선명한 이미지 줌, 디지털 이미지 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네들은 화질이 깨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광학 줌을 이제 선호를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고정 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스탠바이하고 레코딩이 있거든요. 여기서 스탠바이는 이제 녹화를 누르지 않았을 때 대기 중일 때의 속도고, 이제 레코딩은 녹화 중일 때의 속도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보통은 이렇게 하죠. 화각을 바꿀 때, 연습할 때, 그리고 녹화를 되지 않았을 때는 스탠바이를 빠르게 해놓고 녹화 중일 때는 이걸 느리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녹화 중일 때의 속도하고 이 전동 슬라이더의 이 이동한 속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렌즈에 따라 조절해야 되고요. 이 리모컨을 사용해도 뭐 가변 속도하고 고정 속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격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고정 속도입니다. 이 압력에 따라서 줌 속도가 달라지는 거는 제가 알기로 유선 꼽아서 쓰는 그 캠코더용 삼각대 있었거든요. 걔네들에서만 이 가변이 동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버튼식은 다 고정입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해놓고 고정 속도를 느리게 한 다음에 이 전동 슬라이더하고 속도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슬라이더를 작동을 하면서 얘로 줌 인아웃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촬영된 결과물이 왼쪽 하단에 저 결과물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걸로 조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달리줌을 이렇게 혼자, 전동줌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 미리 설정된 고정 속도 레코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화각을 바꾸고 있어요. 얘는 카메라가 리모컨이랑 블루투스로 연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촬영하시면 누구나 쉽게 달리줌을 촬영할 수 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엑순의 탐리그 S60이라고 하는 전동 슬라이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슬림하면서 저전력 설계, 부피도 적고 가볍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1인 촬영자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요, 엑순의 한국 공식 총판인 락차이나를 통해서 제공받았고요. 뭐 그냥 얘를 여기저기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뭐 직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전동 계열은요, AS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S를 생각하신다면은 국내에서 AS가 되는 이 락차이나 제품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장비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엑순의 탐리그 S60 전동 슬라이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무선 원격 기능, 그 다음에 이 렌즈, 그리고 이제 무선 리모컨 사용해서 달리줌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